오늘 밤 양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휴지로 잇몸을 살짝 눌렀을 때 붉은 자국이 묻어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피 한 방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잇몸이 조용히 그러나 절박하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피 한 방울은 내일의 식탁에서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을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며 무심히 넘기지만 그 한순간의 방심이 몇 년 뒤의 불편함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부분이 천천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잇몸은 다릅니다. 잇몸은 천천히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 전조가 바로 그 붉은 자국 한 점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기 시작하면 이미 잇몸 아래에서는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뼈를 잡아주던 조직이 서서히 녹고 치아를 붙잡고 있던 뿌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요즘 왠지 한쪽으로만 씹게 된다. 찬물 마실 때 시큰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음식이 무섭고 입안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 말을 줄이게 되고 모임이 있어도 괜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입냄새가 날까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잇몸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맛도 대화도 웃음도 전부 잇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잇몸 하나만 지켜도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잇몸을 지키는 사람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얗게 빛나는 치아보다 건강하게 핑크빛을 띠는 잇몸이 진짜 젊음의 상징이더군요. 자, 지금 한번 혀끝으로 잇몸선을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거칠고 마른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그 부분은 혈액순환이 막혀서 영양이 잘 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말라가듯 잇몸도 조금씩 마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두면 어느 날 음식이 스며들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3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리느냐입니다. 잇몸은 상처가 생기면 피부보다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거나 치료를 받아도 금방 재발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을 단단히 지탱하는 결합 조직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복의 열쇠는 피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잇몸은 피가 멈췄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피가 돌기 시작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는 잇몸을 닦는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양치질은 잇몸을 닦기 위한 게 아니라 숨쉬게 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너무 세게 닦지 말고 칫솔모를 잇몸선에 비스듬히 대서 살살 쓸어주십시오. 힘을 주면 피가 나고 힘을 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게 닦을수록 깨끗할 거란 착각이 잇몸을 무너뜨립니다. 잇몸은 자극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합니다. 양치를 마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바로 물로 헹구고 끝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단 한 가지를 추가해 보세요. 입안을 살짝 말리는 겁니다. 휴지로 잇몸선을 톡톡 눌러 표면의 물기를 살짝 없애주면 세균이 번식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회복을 돕는 성분이 더 잘 스며듭니다. 지금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한 가지 천연 성분이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성분은 피가 나면 진정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잇몸은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밥을 씹고 말을 하고
웃고 노래하는 모든 순간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치과를 가기 전까지는 잇몸을 떠올리지 않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병원 밖에서 지켜야 합니다. 치과는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매일의 습관으로 완성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결심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욕실에서 단 3분. 부드럽게 닦고 물기를 살짝 없애고 피가 났던 곳을 기억해 두세요. 그게 당신이 내일 잇몸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잇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합니다. 붓기가 줄고 냄새가 사라지고 웃음이 편해집니다. 단 3분,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그 3분이 당신의 미소를 지켜줍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잇몸이 묻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나요? 오늘 그 물음에 답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매일 챙길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식탁과 웃음과 대화를 바꿉니다. 오늘 밤 그 한 방울의 피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치과는 멀어지고 자신감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잇몸은 늙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은 시간이 늙게 만든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돌보는 시간이 회복을 만듭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양치질, 사실 그게 잇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피가 나면 세균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건 세균 때문이 아니라 회복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한번 상처가 나면 예전처럼 금방 낫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진정되던 붓기가 이제는 일주일, 열흘이 걸립니다. 이 차이가 바로 나이 든 잇몸의 현실입니다. 양치하다가 피가 나면 그건 단순한 피가 아니라 나 이제 버티기 힘들다는 잇몸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금방 멎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잇몸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세균이 스며들고 염증이 시작되며 치아를 붙잡던 뼈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딱딱한 음식이 무섭고 찬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고 입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식사 중 대화가 줄고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모임 자리에서도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잇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맛과 대화 그리고 웃음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작은 살점이라는 걸 잊고 살아왔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칫솔을 세워서 세게 문지르는 습관,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과하게 쓰는 습관, 자극적인 가글액으로 입안을 매일 태우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고쳐도 잇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힘을 주면 깨끗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은 상처만 내고 있는 겁니다. 잇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잇몸도 결국 살입니다. 살은 피가 통해야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 속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이 덜 전달됩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회복도 멈춥니다. 결국 잇몸은 세균이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양치질은 청소가 아니라 순환을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입안의 건조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덜 나오죠. 그 침이야말로 입안을 지켜주는 천연 보습제이자 살균제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순식간에 번식하고 냄새와 염증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을 자주 마시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잇몸 건강의 시작입니다.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에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의 문제입니다. 잇몸은 단백질과 비타민C가 부족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신맛 나는 과일을 피하면 비타민C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잇몸을 지탱하는 콜라겐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고기 한 점, 과일 한 조각이라도 챙기세요. 잇몸이 튼튼해지는 건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잇몸은 단순히 치아를 잡고 있는 살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의 첫 관문입니다. 입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공기, 세균을 처음 맞이하는 곳이 바로 잇몸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전신 염증이 시작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작은 피 한 방울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흔드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양치할 때 피가 났나요? 그 피를 그냥 물로 헹구고 끝내셨다면 오늘 밤은 다르게 해보세요. 그 붉은 자국을 내 몸이 보낸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무시하지 않고 단 한 번만 다르게 행동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잇몸은 정직합니다. 하루만 달라져도 반응합니다. 이틀이면 붓기가 줄고, 일주일이면 피가 먹고, 2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잇몸은 세게 닦을수록 상하고 부드럽게 돌볼수록 강해집니다. 피가 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잇몸의 회복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속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아깝지 않은, 그리고 누구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동안 말했던 피 한 방울의 의미를 진짜로 되돌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잇몸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작은 루틴이자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화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프로폴리스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혹시 벌집 옆에서 끈적한 갈색 물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벌들이 나무 수액과 꽃가루 그리고 자신들의 효소를 섞어 만든 천연의 방패막입니다. 벌집은 꿀과 꽃가루로 가득 차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도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프로폴리스가 만들어낸 보호막 덕분입니다. 벌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 물질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인간의 입속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잇몸에 바르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잇몸 틈새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미세한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특히 프로폴리스 속의 아르테필린 성분은 손상된 잇몸 세포를 새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잇몸 위에 얇은 보호 코팅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코팅은 양치질로도 닿기 어려운 곳까지 도달해 잇몸 뿌리 주변을 보호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재료가 치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전문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 근처 약국이나 건강식품점,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몇 주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이죠. 그리고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과는 치료 중심이고 우리는 예방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치료가 아니라 지키는 성분입니다. 잇몸이 아프기 전에, 피가 나기 전에, 붓기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루틴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평소처럼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힘을 주지 말고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치실로 이 사이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입안을 살짝 말립니다. 휴지로 잇몸선을 톡톡 눌러 물기를 없애주세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이 젖은 상태로 바르면 성분이 희석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면봉 끝에 프로폴리스를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잇몸은 예민하기 때문에 과하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딱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피가 났던 부위, 시큰했던 부분, 잇몸선이 내려앉은 곳에 살살 바르세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마치 덮어주듯이 얹어주세요. 이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닫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30분 동안은 물이나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가능하다면 잠들기 직전에 바르고 그대로 주무세요. 밤새 잇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프로폴리스는 자극적인 냄새나 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훨씬 편안해지고 붓기나 피가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3분. 그게 전부입니다. 단 꾸준해야 합니다. 잇몸은 하루 이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일만 지나도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가 먹고 냄새가 줄고 음식이 닿을 때 시큰거림이 사라집니다. 2주가 지나면 가족들이 먼저 요즘 입냄새가 안 나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치과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과학입니다. 프로폴리스가 잇몸 속 세균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잇몸염증이 줄고 잇몸 출혈이 완화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바르고 반응을 확인한 뒤 입안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농도가 진한 제품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마시고 희석형이나 중간 농도 제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잇몸이 신호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단 3분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잇몸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 어제보다 덜 붓고 덜 시릴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잇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지 돌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치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잇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밤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웃음을 바꿉니다. 잇몸이 건강하면 입이 자신 있고, 입이 자신 있으면 인생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프로폴리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왜 이 작은 물질이 잇몸 회복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면 사용이 더 확신으로 바뀝니다. 프로폴리스의 핵심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꿀벌이 꽃가루와 나무 수액을 섞을 때 생기는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벌집 속을 떠올려 보세요. 수천 마리의 벌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 좁은 공간, 꿀과 꽃가루로 가득한 습한 환경.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벌집은 썩지도 냄새 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 때문입니다.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벌들의 공간을 완벽히 살균해주기 때문이죠. 이 성분이 입속에 들어오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잇몸 틈새 깊숙이 숨어있는 세균막을 분해하고 새로운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코팅을 형성합니다. 특히 양치질로 닦기 어려운 치아 뿌리와 잇몸 경계 부분에 남은 세균까지 정리해줍니다. 즉,
단순히 피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세균의 번식 자체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출혈이 멈추고 붓기가 줄고 입냄새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르테필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상처 회복을 돕는 촉진제입니다. 잇몸이 헐거나 갈라진 부분에 작용해 새살이 차오르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 연고를 바르듯 잇몸에 자연 연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바르면 잇몸이 단단해지고 약해진 조직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이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세균을 막고 아르테필린이 상처를 메워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잇몸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치아를 다시 단단히 붙잡는 힘을 회복시키는 거죠. 게다가 프로폴리스는 인공향이나 강한 약품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예민한 어르신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 거의 없고 향도 은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규칙적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3분만 투자하세요. 잇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렸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 프로폴리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7일째 되는 날 아침 양치 후에 피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엔 가족이 먼저 입냄새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밤 잊지 않고 바르셨죠. 지금은 딱딱한 과일도 불편함 없이 드십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꾸준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잇몸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회복이 시작되면 그 변화는 눈으로 확인됩니다. 거울 속 잇몸색이 붉은빛에서 연한 분홍빛으로 바뀌고 붓기가 가라앉으며 잇몸선이 매끈해집니다. 그게 바로 세포가 새로 재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로폴리스를 바를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양치 후에 바르세요. 음식 찌꺼기나 플라크가 남아있으면 성분이 잇몸에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둘째, 입안을 살짝 말리세요. 물기가 있으면 약효가 희석됩니다. 셋째, 면봉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많이 쓴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넷째, 잇몸 위에 문지르지 말고 덮듯이 바르세요. 문지르면 잇몸이 더 자극받습니다. 다섯째, 바른 후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가능하면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훨씬 편안해지고 붓기가 줄어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느껴집니다. 잇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성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프로폴리스는 단지 제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면봉 끝 한 방울이 내일의 미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다시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게 할 겁니다. 잇몸은 나이보다 습관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돌봄이 있으면 회복합니다. 오늘 그 첫 돌봄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잇몸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분이라도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효과는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프로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수십 가지 제품이 있고 광고 문구는 모두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잇몸에 맞는 제품은 따로 있습니다. 값비싼 수입산을 쓸 필요도 없고 싸다고 아무거나 고르면 자극만 남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품 라벨을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프로폴리스 추출물 함량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항균 작용과 염증 완화 효과가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농축 제품은 입안이 예민한 분들께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 농도의 제품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본 뒤 자극이 없다면 조금 더 높은 농도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제품 라벨에 설탕, 인공향, 알코올, 색소 같은 단어가 보이면 피하세요. 이런 첨가물은 잇몸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본연의 맛은 약간의 쌉싸람이 느껴집니다. 너무 달면 인공 첨가물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형태 선택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액상형, 스프레이형, 캡슐형으로 나옵니다. 입안 잇몸 관리에는 액상이 가장 좋습니다. 면봉에 묻혀 필요한 부위에 직접 바를 수 있고 양 조절이 쉽습니다. 스프레이형은 외출 중에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정확히 원하는 부위에 닿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캡슐형은 삼켜서 먹는 건강보조제 형태라 잇몸 회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잇몸에 직접 닿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빛과 열에 약합니다. 햇빛이 드는 욕실 선반 위에 두면 금세 성분이 약해집니다. 냉장고보다는 서늘한 서랍, 어두운 상자 속에 보관하세요. 사용 후에는 병 입구를 깨끗이 닦고 꼭 밀봉하세요. 공기 중 습기와 먼지가 들어가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 주기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하루에 여러 번 바릅니다. 하지만 잇몸은 예민한 조직이라 과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루틴을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심한 분은 아침에 한 번 더 바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빼먹는다고 무너지지 않지만 사흘을 쉬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프로폴리스를 발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잇몸은 생활 속 자극과 습관에서 매일 영향을 받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줄이세요. 양치할 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세요. 칫솔을 세워 문지르지 말고 잇몸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쓸어내리듯 닦으세요. 그리고 칫솔은 3달에 한 번씩 반드시 바꾸세요. 오래된 칫솔은 세균이 가득합니다. 또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해 잇몸이 더 약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물로 한두 번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이 떨어지고 잇몸의 염증이 심해집니다. 분노나 불안이 쌓이면 입안이 더 마르고 피로가 몰리면 잇몸 회복이 느려집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그날 밤 잇몸을 한 번 더 돌봐주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잇몸이 좋아지면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입냄새가 줄면 말이 다시 많아집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결국 잇몸을 지키는 일은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 오늘 밤 프로폴리스 한두 방울과 부드러운 양치질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잇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손길이 있을 때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는 치아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 잇몸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미소를 바꾸고 당신의 얼굴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잇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미래의 치아 보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잇몸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켜내면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지금부터는 그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힘입니다. 잇몸은 특별한 약보다 꾸준한 습관을 더 기억합니다. 매일 밤 부드럽게 닦고 물기를 말리고 프로폴리스 한두 방울을 바르는 루틴.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신호입니다. 사흘만 쉬어도 세균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하니 절대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꾸준함이 회복보다 더 어렵지만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균형입니다. 잇몸 건강은 입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혈액순환, 영양, 수면,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잇몸이 붓는 날엔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나요? 분노와 긴장은 잇몸 혈류를 막고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웃는 날, 즐거운 대화를 한 날은 잇몸 통증이 줄어듭니다. 잇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회복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중심으로 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잇몸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또한 너무 딱딱한 음식은 잇몸뼈를 흔들리게 합니다. 익힌 채소, 미지근한 국물, 부드러운 단백질,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 이런 식단이 잇몸을 오래 지켜줍니다. 그리고 매 끼마다 물 한 컵을 곁들이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균의 번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치 습관의 점검입니다. 칫솔은 3달에 한 번 반드시 바꾸세요. 모가 다른 칫솔은 오히려 잇몸을 긁습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3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잇몸은 부드러운 리듬을 좋아합니다. 잇몸 선을 따라 천천히 쓸어주듯 닦고 치아보다 잇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잇몸은 닦는 것보다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잇몸이 편해졌다고 병원을 완전히 멀리하지는 마세요. 1년에 한두 번만 정기적으로 잇몸 상태를 점검받아도 잇몸 수명은 훨씬 늘어납니다. 병원은 문제가 생겨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들르는 곳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잇몸은 훨씬 오래 갑니다. 마지막은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잇몸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구강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밥을 씹고 말을 하고 웃는 모든 순간의 시작이 잇몸에서 나옵니다. 그 한 부분이 건강하면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음식이 맛있고 대화가 즐겁고 거울 속에 내가 자신감 있게 웃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잇몸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돌봄을 잃었을 때만 늙어 보일 뿐입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 그 3분의 시간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의 잇몸은 평생 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과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치과에 덜 가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잇몸을 돌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더 젊고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잇몸이 단단하면 그 미소는 자연스럽고 그 미소는 당신의 자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다시 하루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잊지 마세요. 잇몸을 지키는 건 단지 치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제 연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잇몸이 튼튼한 사람은 인생이 단단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잇몸과 인생을 함께 단단하게 세워나가세요.